네, 소득세, 미국 소득세율이 오늘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득세율을 한국적인 세금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헷갈려요. 예. 자,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오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상향할 것을 발표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주주주 떨어지죠. 그러다가 2시에, 1시간 뒤에 블룸버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캐피털 게인 텍스에 대해서 이제 늘리는 것을 더 인상하는 것을 발표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뚝 떨어졌는데, 물론 시장을 이제 바쳤습니다. 왜냐면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기대감에, 1%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안 빠지고,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0.94%까지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율을 먼저 따져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39.6%였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소득 세율을, 최고 세율을 어디까지 낮췄냐면 37%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툭툭툭 뛰었죠. 예. 근데 이걸 이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 없던 걸 갖다가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줄여놨던 걸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따져보면 이런 거죠. 오바마 시절에는 그러면은 이 세율을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기만 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죠? 39.6%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39.6%라는 게 정말 시장에서 시장을 말아먹을 정도의 그런 세율이냐? 2.6% 상승하는 게 그런 의미냐? 그걸 생각해 보면 오바마 시절에도 주가는 잘 올랐단 말이죠. 그죠? 지금이랑 절대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되지. 왜냐면 물가라는 게 있고 그동안 미국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어떤 성장이 엄청났기 때문에 단순한 수준에서 하면 안 되고 추세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 오바마 시절의 추세는 어땠고 지금 추세는 어떠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하락세를 잠깐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부자들은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추가세가 붙습니다. 어디셔널 썰택스라 그래가지고 3.8% 추가세가 붙어요. 좋은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내는 거지 뭐. 예, 그래서 43.4%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보면은 그 스테이터스가 그러니까 세금 보고하는 신분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스테이터스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다 그러면은 20만 달러 소득 기준. 그리고 가정, 부부가 같이 세금을 보고한다. 부부가 합산해가지고 소득을 보고한다 그러면 25만 달러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아니, 무슨, 부부 소득, 뭐, 개인 소득, 이걸 왜 따지냐. 한국 같으면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투자해가 돈 벌면 세금 같은 거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딱 빼버리고, 남은 돈 딱 주면 그걸로 이제 내 돈인데, 그죠?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율 자체를 캐피탈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어떤 세율 자체를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하고 나오는 게 없어. 그냥 벌면 번 대로 다 줘요. 세금은 나중에 내가 따로 보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율을 별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9만 불 벌었어. 근로소득으로. 그래가지고 세율이 뭐 35%야. 근데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을 갖다가 갑자기 11,000불을 받았어. 그랬더니 소득이 20만 1,000달러가 된 거야. 20만 달러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전체 세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3.4%까지 쭉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강남에 20억짜리 있나, 요새? 30억, 40억 가지 않나. 아무튼,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연봉을 잘 받고 있어. 예. 고소득이야. 뭐, 사업체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0만원 벌었어.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 1,000만원 벌었어.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막 상계해가지고 이렇게는 또 안 합니다. 아무튼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1,000만 원 벌었어. 예. 근데, 월급쟁이가 한 1년에 뭐 한 3천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1,000만 원이 증권회사에서 지급되기 전에 각종 세금하고 뭐하고 뭐 수수료하고 다 떼고 딱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돼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강남 사람한테는 43.4%를 매기겠다는 거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3천만 원 소득이니까 세율 적용해가지고 아마 한 10% 정도 적용이 될 겁니다. 10% 정도로 되고, 10%를 하고 43.4%. 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이걸 뭐 가지신 분들은 장난하냐라고 성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율의 형평성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제가 미국 세무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세무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그 부의 형평성을 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떨어지다 말았냐, 더 안 떨어지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뭐 척슈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월가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난리가 났겠죠. 지금 사무실 전화 불이 날 거예요. 항의 전화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장난하냐고, 네가 내 돈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장난하냐고, 지금 네가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금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회에서 이제 논란이 되겠죠.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화당이 야당이니까 이렇게 되나? 한국적으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아무튼 공화당은 이제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표를 받아야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중심으로 뉴욕이라든가 시카고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민주당과 공화당이 철저하게 맞붙어야지 겨우 지난번에 1조 9천억짜리 1조 9천억 달러짜리 그 예산안을 갖다가 부양책을 갖다 통과를 시켰는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주죽주죽 나와버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끝까지 싸우는 거지.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있으면은 여름 의회 휴식하는 시즌으로 간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은 쉬어야 되니까 휴가란 말이에요. 그게 뭐 일주일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달 넘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다 이제 분기별로 또 예산안도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 셧다운 얘기 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안 부결돼 버려. 집행이 안 되는 거야. 인프라고 뭐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실업수당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뻥 쩌는 거지. 예. 소득 뚝 떨어지는 거고. 그게 한 1, 2주 사이에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가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는 거지, 단순하게 세율이 어떻게 야 무슨 뭐 2.6% 올랐는데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배경에 있는 것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서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거를.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율 얘기가 나오면은 소득세 뭐 해가지고 앞으로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하나 더 할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면 비트코인 얘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까지 하고, 그것도 또 봐주시면 좋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그러면은 비트코인 얘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